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3.1절 학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화정 인사드립니다. 와! 네, 102주년 3.1절을 맞아 3.1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로 힘드신 모든 분들께 힘이 되고자 3.1 정신으로 그리고 K-스피릿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3.1절 기념행사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치공정, 한국공정 등 우리의 문화유산이 중국으로부터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문으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 3.1절 행사를 개최하면서 3.1절의 뜻깊은 스피릿으로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인성회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과 댓글창에 기념 축하글과 이모티콘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앞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예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선열들이시여, 한민족의 혼이시여, 이 나라 이 결의를,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지켜 나아가겠나이다. 부디 훑어 살피소서.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뇌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박사이신 우대한 박사님 오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국학원 이승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3.1절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전북국학원 이승희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국학원장 이승희입니다.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3.1절의 뜻깊은 정신을 이어받아 그 스피릿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공생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기에 바로 민족 성장의 비극을 만들어냈고 외래문화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여 뿌리를 잃어버리고 독립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김치 공정, 한복 공정까지 왜곡되어지고 렌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은 대한민국의 찬란하였던 역사를 왜곡이 더 깊이 파헤치는 것과 같고 더 이상의 우리 고유한 역사가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학운동 시민운동연합은 3.1절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공생의 독립선언 낭독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바른 역사 인식과 바른 인성 회복만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래 문물 앞에 역사와 문화가 왜곡되지 않는 것임을 이 자리 비롯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독립은 이 민족이 홍해김간의 건국 이념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독립,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멸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성 상실로 인한 공멸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으로 K-스프릿으로 공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나와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지구촌이 공생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족정신이 부활하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이 행사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는 102년 전 그날의 함성과 함께 민족의 혼을 깨우고 평화통일과 공생의 인류 평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네.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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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단기 4354년 2021년 3월 1일 전북 국학원장 이승희. 네, 기념사를 해주신 국학원장님께 다시 한번 손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3.1절을 기념하여 광복회 전라북도 이강한 지부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장 이강한입니다. 오늘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 독립만세 운동 102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르구장 전주에서도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3월 13일 대규모 시위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신흥학교와 기존학교 학생들은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었고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장에 팔아야 할 물건으로 위장하여 시장으로 옮겨와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사람으로서 만세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독려하며 맨 앞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렇게 시위하는 군중이 5만 명을 넘어 큰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경찰에서 신문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면 모두 용서해 주겠다는 경찰들의 회유에도 너희가 무슨 죄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 대한 사람으로서 대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당당하게 주장을 펼쳤던 의기 있는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모두가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높은 자주 독립 정신을 되살려서 오늘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한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광복회에서도 충현탑 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복회 이강한 지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광복회에서도 충현탑 공원에서 기념 행사. 네, 다음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김치공정, 한복공정에 대한 국학원 시민연합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윤창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이진은 지음한 대한민국 성명서 당기 4354년 서기 2021년 올해는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일본의 식민지에 있던 우리나라는 평화와 화합의 홍익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거족적인 3.1운동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 당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어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비폭력 저항운동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비단 우리의 독립만을 위해서가 벌인 거사가 아닙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랬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며 동양 평화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화합의 정신이 기미 독립선언문 말미에 공약 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정신은 한민족의 홍익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정신과 비교하여 대립하는 정신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인종, 종교를 다 포용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철학, 인류와 지구의 희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21세기의 위대한 정신문화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3.1운동 정신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과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나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는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주장 논란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장선인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북극 국적 공정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본과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에게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과 평화의 아시아를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범이 되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고자 말입니다. 그것만이 102년 전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국학원, 국학운동 활동가와 회원들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생의 대한민국, 공생의 아시아를 넘어 공생의 세계로 가는 큰 발걸음에 모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하며 엄숙한 시대적 역사적 책임감으로 일본과 중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은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 국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죽음보다 더한 극한의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무책임의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라. 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위안부가 공식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중단하라. 그리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 내지 견해를 가지고 학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셋, 중국은 3.1운동 당시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동양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본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께 벌였던 저항했던 역사를 상기하라. 넷,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등 윤동주, 김연아가 중국 사람이라는 등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국적공정 등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온 독창적인 문화를 존중하라. 다섯, 동북아 3대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은 동양 평화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인류 평화의 디딤돌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기본 조건은 존중과 화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중국은 대한민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공경의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국학원, 국학운동 시민연합 활동가 회원과 일동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윤창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3.1 운동을 했던 곳에서 낭독을 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조선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배다의 큰 흐름에 발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이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각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그 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서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의 길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운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 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고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우리는 펼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지켜주리.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네,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신 영상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다음은 내일 외빈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3.1절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외빈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북학 원장님께서 대한독립 만세의 3창을 선창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는 함께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이시며 사단법인 북학원 학술이사이신 우대한 박사님의 전주 3.1운동의 정말과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2주년 3.1절 기념으로 전주시와 후원하고 전국 북학운동 시민연합이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는 옛날부터 전주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약 1,500여 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전주에서 안 일어날 리가 없었겠죠? 지금은 조금 다소 약간 좀 대도시를 못 미치지만 옛날에는 전주는 우리나라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주에서 3.1 만세운동이 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전주에서 일어난 3.1운동과 그 전후 전말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던가를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894년 바로 이곳 전주를 중심으로 동학혁명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동학혁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봉준 장군, 동학혁명의 가장 그 핵심 인물이었던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그 악랄한 고부군의 조병갑에게 세금에 대한 그 불평, 그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태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전봉준 장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 탐관원리를 모련하자는 곳에서 동학혁명을 거세게 일으켰는데요. 그 중심지가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동학혁명은 그 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동학혁명은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급기야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붙어서 남의 나라의 전쟁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망하고 지고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에 경술고치가 일어났지만 사실상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득세하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전말을 이해해야 3.1운동이 왜 일어나는지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서히 그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 망해가는 나라의 그 위정자들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이 우리가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어떤 큰 그 합심 대동하는 그런 상황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에 따른 이 직강소라고 해서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자치적인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나라와 일본의 신식 무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우금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약간 거의 수만 명이 몰살당하다시피 해서 이쪽에서의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들에 의한 저항은 사그라들게 됐던 것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정봉준 장군이 마지막에 잡혀서 서울로 끌려가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당시에 유럽의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사진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이고 그 위를 청나라와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지만 일본에서 무참히 진압되는 과정,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일본군이 왕이 거처하는 경복궁에 1894년 6월 21일 날 무단 침입해서 고종을 생포해서 우리나라를 위협을 한 겁니다. 감히 어떻게 왕이 사는 곳에 외국의 군대가 침입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권이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지만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망한 것은 그보다 무려 약 한 20여 년 전 1894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망해서 1910년에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그 순서지 이미 나라는 그때부터 이미 국권이 망했다. 그것이 동학혁명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동학혁명의 중심지가 바로 전주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전주가 굉장한 역할을 그 당시에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2차 난임이 있었습니다. 2차 난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95년에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왕후죠. 황비 일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군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백성들조차 없었고 물론 그 밑에 왕 밑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계속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사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합심대도 하지 않고 분열되고 이 정치하는 사람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 한 사람 한 힘이 되어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이 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동학혁명, 일본군의 1차 경복궁 난입, 2차 난입, 그 다음에 고종의 아관 파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고종이 경복궁에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난해서 거기서 1년 동안 러시아 대사관이 머무는 그 사무실에서 고종이 직무를 맡다는 거죠. 왕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을사보조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을사늑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미국교를 박탈하고 1907년 고종이 폐위되고 1907년에 드디어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내부적으로는 경찰력이 있어야 되고 경찰력이 정상화되어야 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군대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전에 마지막 방해물인 군대를 해산한 것입니다. 그것이 1907년입니다. 정미 7조라고 하죠. 드디어 차근차근 공식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게 되는 과정이죠. 1910년에 드디어 경술을 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딘 것이
견디다가 드디어 일어난 것이 1919년의 3.1자입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이 무참하게 이 전주를 비롯한 이 중요 지역에서 무참하게 그것이 진압이 되면서 그 동학이 결국은 천도교로 교명을 바꾸고 천도교의 3대 교회지인 손병희가 3대 교주가 되는데 손병희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10년 안에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고 말이라.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모든 국민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나라 하나하나는 그들 스스로의 자결권을 줘야 된다. 물론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빨림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 국민들과 또 그 당시에 3분의 1 이상의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굉장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절차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병희는 천도교가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대종교, 아직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단군의 그 홍익정신을 중심으로 삼아서 독립운동에 가열차게 그것을 매진했던 단체가 대종교인데 1916년에 홍합나철 선생이 그 일본이 대종교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독립운동 단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무참하게 또 이렇게 진압을 이렇게 불법화시키죠. 그래서 대종교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런데 천도교의 힘이 이렇게 늘어나고 천도교가 전국의 조직을 이렇게 이루면서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천도교가 차근차근 3.1운동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3.1운동의 가장 또 결정적인 사건이 고종 독살 사건입니다. 1919년 1월달에 고종이 일본에서 무참하게 독살을 당합니다. 독살의 증거가 고종 황제가 그 죽었을 때 온몸에 9군데에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몸의 혈색이 까만색으로 변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왕을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고조선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내려왔던 전통이죠. 왜냐하면 그 스승이 옛날에는 고조선 시대에는 스승이 왕이 됐었습니다. 수행을 겸비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단군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단군이 왕이 되면서 왕을 아버지로 생각했던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고종이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되니까 온 나라의 국민들이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 국장이 40일 후에 열리는데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계기가 됐죠. 3월 3일 날 국장인데 이틀 전에 3.1운동을 일으키기로 그 당시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기독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개입을 하고 대종교도 다 오는 민족단체들이 합심이 돼서 3.1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만여 장의 독립선언서를 복사를 해서 전국에 당시에 청년들이 위주가 되죠. 청년들을 통해서 전국에 일시에 이 독립선언서를 뿌립니다. 전주에서는 제일 먼저 분산으로 내려갑니다. 분산으로 그 청년 대표자가 약 한 2,000매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분산에 가서 최초로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분산에서 3월 5일날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2만 천장을 보성사에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때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천장을. 그래서 인종익이라는 사람이 이 전라도 이 전주를 포함한 군산 지역의 이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였습니다. 그 임종익이라는 선생님이 군산에 최초로 이 2,000매를 갖다 주죠. 그래서 근데 3월 5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전주에서 전주에까지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3월 5일 날 이 논산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래서 3월 13일 날, 빨리 3월 13일 날 독립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주에서는 아까 광복회장 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유지가 돼서 지금에는 신흥 중고등학교와 그다음에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입니다. 그것을 미리 다 준비했다가 3월 13일 날 지금의 전주의 남부시장, 그 당시 남부시장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 남부시장의 그 역사가 600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남부시장에서 정오가 지난 20분, 12시 20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광복지회장님 말씀하셨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추 밑단 이렇게 감춰가지고 얼른 스며들어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부 뿌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먼저 만세를 부르니까 그래서 거기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만세를 불렀죠. 그래서 3월 14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한 3개월 동안 아까 광복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무게치 5만 명 정도가 그 만세 운동에 이렇게 가담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이나 이 전주에 그 독립선언서를 가져왔던 인종익 선생님은 지금 공적도서인데요. 국가보호주의 애족장 2010년에 애족장을 서울 품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던 학교가 신흥고등학교와 기전여학교. 기전여학교에서는 전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선생님과 임영식, 중앙대학교를 세워서 임영식 분이죠. 이 두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를 비롯한 분산이 서울 강남 이남에서는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강남 이남에서는 가장 최초로 먼저 3월 5일 날 분산에서 일어났다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전국에서는 분산연명학과 구암교회가 중심이 됐고 3월 5일 날 전국에서 분산에서 일어나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전주 남문시장으로 이렇게 파급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관련자는 김경신, 김봉호, 김정세라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학생이 중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남부시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부시장인데 당시는 남문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조선 총독부의 기록입니다. 만세운동. 제가 얼마 전에 또 가봤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매곡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에 매곡교와 싸정거리 사이, 매곡교 바로 옆에 한 20m 위쪽으로 거기에 지금 전주에서 3.1운동이 가장 최초로 일어나는 곳이라는 그런 피석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랐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매곡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꼭 좀 가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전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기념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신흥학교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흥학교에는 이렇게 3.1운동 만세 기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전여학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전주를 기준으로 분산과 전주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것이 인근 삼내 초포면 이쪽으로 다 일대로 확산이 돼서 이 전라도의 큰 3.1운동의 그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 그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3.1절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3분의 1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의 비평형 저항운동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인도 간디운동의 독립운동 나와서 최근에 미국과 이 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운동, 흑인 인권운동, 비폭력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고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7,500 명이 사망했는데 그분들의 그런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비폭력 저항운동, 공정운동, 공생운동 그 운동을 계속 가열차게 우리는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주와 연관된 3.1운동 관련 발표를 들으니 전국인으로서 너무나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독립군의 마음처럼 봉생하는 마음으로 밝고 크게 도약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3.1절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빈 모두 우측으로 나오셔서 다 함께 한 번 더 대한독립 만세 3창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독립